자, 다음으로 살펴볼 물질의 수송 방식은 바로 삼투입니다. 삼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하는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동을 한다? 물이 이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반투과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통과는 할 수 있지만 용질은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포막이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죠. 아무 물질이나 통과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질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농도를 막을 경계로 한 두 곳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가 이동을 하냐면 바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저농도라고 하는 게 바로 물이 많은 상황인 것이고 고농도라고 하는 것이 물이 적은 상태인 거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ATP가 사용이 된다 안 된다. ATP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용액은 농도가 높은 용액이에요. 고농도의 용액. 여기는 농도가 낮은 용액, 저농도. 저농도의 용액이죠. 그러면 저농도라는 거는 물이 일단 어떤 상황? 물이 많은 상황. 여기는 물이 적은 상황.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높이가 지금 같아요. 얘는 지금 분자수가 용질의 분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아요. 높이가. 그러면 농도가 지금 여기가 저농도 그리고 여기가 고농도인 상황이니까요. 시간이 흘렀더니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물이 어느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의 높이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반투각성 막에는 물은 통과를 할 수가 있지만 용질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대신에 물이 이동해서 두 용액의 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상황을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투라는 얘기를 할 때 삼투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투에 의해서 삼투로 인해 물과 같은 용매가 반투각성 막을 통과하려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써볼게요. P는 삼투압은 P라고 표현을 하고요. CR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P가 삼투압을 의미를 하고요. 요 C가 의미하는 게 용액의 몰 농도. 얼만큼 농도가 높냐, 낮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R과 T는요, 그냥 우리는 지금 세포막을 통한 그런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삼투압 현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 R은 이상기체 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인데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 용액의 몰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이 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크다,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많이 투과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 용액의 용액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세포를 기준으로 세포 내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포 내액의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삼투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삼투압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등장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포질 용액이랑 동일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리식염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세포 내액의 농도랑 똑같은 용액을 등장액. 우리 세포 내액의 농도보다 덜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는 저장액. 그러니까 삼투압이 작다라는 게 농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적은 용액을 저장액,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싱거운 물, 얘는 짠 물, 얘는 우리 몸이랑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러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각 우리가 세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먼저 동물 세포의 대표적인 세포로 우리가 적혈구 세포를 넣었어요. 등장액에다가 적혈구 세포를 넣었더니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요? 지금 같은 상황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피 변화 없어요. 부피 변화도 없고 그리고 뭐 농도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기 때문에. 근데 저장액에다가 넣게 되면요. 싱거운 물에다 넣었으니까 우리 삼투 현상 어디서 어디로 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이 저농도니까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유입량이 훨씬 많고 유출량은 적기 때문에요. 이 적혈구의 크기가 원래는 이렇게 원반형 도너츠 모양처럼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엔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터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까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혈구가 터져서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저장액에 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요. 고장액에 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짠물에다 담근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겠죠.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결국에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쭈그러든 걸 알 수가 있겠죠. 물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쵸? 들어오는 건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의 부피라던가 이게 모양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식물세포의 경우를 볼게요.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등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었을 때의 상태를 잘 봐두세요. 등장액에 넣었을 땐 유입량, 유출량이 같은 상황, 정상적인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저장액에다가 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너무 딱 달라붙어 버리게 되겠죠. 세포막이 세포벽을 막 미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팽윤, 이 상태를 팽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팽윤 상태에서 형성되는 압력이 하나가 있어요. 팽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팽압이 무엇이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을 우리는 팽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팽압이 형성이 된다. 이 상태를 팽윤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번에 고장액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제 짠물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식물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막 쪽 안쪽은 이제 쪼그러드는데 얘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포벽에서는 그런 일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원래 정상적일 때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질 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는 고장액에다가 담궈놨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 상태, 등장액에 넣었을 때 이때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드디어 이때부터 얘는 아직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상태를 우리가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도 불러요.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이제부터 조금만 더 고장액이면 이제 떨어질 준비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요,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프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식물세포를 고장액에다가 넣습니다. 자, 고장액에다가 식물세포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까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가 고장액에다가 담가놓은 식물세포,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요 식물세포를 어디다가 넣냐면 이번에 다시 저장액 속에다가 넣습니다. 얘를 저장액 속에다 넣게 되면 외부로부터 드디어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형질 분리였던 애가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이 세포막과 세포벽이 닿게 되겠고요. 그리고 더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액 속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다시 저장액 속에 넣은 다음에 세포의 부피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은 지금 세포의 부피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세포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쵸? 물이 들어오니까 증가하겠고 그 세포의 부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삼투압과 팽압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세포의 부피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부피가 1이다라는 건 정상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딱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를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한계 원형질 분리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위로 올릴까요? 지금 세포 부피가 1이라고 하는 요 상황은요. 지금 한계 원형질 분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한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 부피가 1보다 작은 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부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됐다라는 얘기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황인 거죠. 여기는 원형질 분리.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물이 아직 많이 못 들어온 상황인 거죠. 고장액에 넣어서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인 거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물이 차서 이제 정상 세포 부피를 회복한 다음에 점점 계속 팽윤이 되고 있는 세포가 팽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삼투압을 먼저 그래프를 볼 건데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용액의 그 세포 내액의 농도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세포 내액의 농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 고장액에 넣었었던 그 세포 같은 경우에는 내 세포 안에 이 물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삼투 농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삼투압은 맨 처음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을 때 요때의 삼투압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이 점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 세포 내액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저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 압력도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내액의 농도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점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농도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이. 그러니까 삼투압은 감소하는 양상을 띌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팽압이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드디어 팽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세포막과 벽이 팽압이라고 하는 건 막이 벽을 미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붙어있는 상황부터 팽압이 형성이 됩니다. 즉 한계 원형질 분리 시점부터 팽압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쭉쭉쭉쭉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우리 책에서 하나 더 나오는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요. 요런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삼투압 그래프랑 똑같이 가다가 이렇게 쭉 감소를 하고 있는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흡수력. 수분 흡수력 그래프거든요. 수분 흡수력 그래프는 뭐에서 뭘 뺀 값이냐면요. 수분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을 우리는 수분 흡수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분 흡수력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 내부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준 값이에요. 맨 처음에 한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이
뭐예요? 팽합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삼투압이랑 똑같은 양상으로 가다가 팽합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팽합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그만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팽합과 삼투압이 같아지는 요 시점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황일까요? 흡수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흡수력 지금 요 상황이 지금 흡수력이 0인 상황. 이 흡수력이 0인 이유는 삼투압과 뭐가 같기 때문에 팽합이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흡수력이 0인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이때의 세포의 부피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이 더 이상 들어오려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대치로 팽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 상태의 세포 부피가 최대치다라고 해서 최대 팽이온 상태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최대 팽이온 상태일 때 삼투압과 팽합은 같은 상황이고 수분 흡수력이 0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그래프를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투압 그래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팽합 그래프이고요. 여기서 이걸 빼준 값이 이게 수분 흡수력 그래프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상태일 때에 한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딱 닿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상대 부피가 이 한계 원형질 분리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요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점점 팽윤이 되고 결국엔 최대 팽윤 상태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를 세포의 부피 그림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문제를 잘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아마 2019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린 간은 고장에게 있던 어떤 식물세포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팽합과 삼투압을이라고 나왔는데 고장에게 있던 어떤 식물세포래요. 자, 고장에게 있던 식물세포는 어떤 상황일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황이겠죠. 그쵸? 지금 얘는 뭘 시켰다라는 얘기야? 원형질 분리를 시킨 식물세포라는 얘기죠. 걔를 어디다가 넣어줬을 때, 저장액에다가 넣어줬을 때, 이제 그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 점점 부피가 증가하면서 팽윤 상태가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팽합과 삼투압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의 부피가 V1일 때와 V3일 때 중에 하나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팽합과 삼투압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그래프 배웠어요. 세포의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양상의 그래프를 나타낸 이 A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삼투압이죠. 삼투압. 왜 그런다 그랬어? 물이 점점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이 세포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세포가 굉장히 진한 상황이었어. 농도가 진한 거. 그쵸? 농도와 삼투압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삼투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피가 1일 때, 상대 부피가 1일 때부터 형성되는 요 압력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팽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B가 의미하는 게 바로 팽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팽합이 형성되고 요때를 우리가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요 이전이 원형질 분리 요 이전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황 여기부터 이제 세포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B는 삼투압이다 라고 나왔네요. B가 삼투압인가요? 팽합이죠. 틀렸네요. 기억부터. 가에서 V2일 때 흡수력은 V3일 때 흡수력보다 크다라고 나왔네요. V2일 때 흡수력과 V3일 때 흡수력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흡수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흡수력은 뭐에서 뭘 빼준 값?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 우리 그래프에서는 삼투압 팽합밖에 안 나왔는데 이 흡수력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부터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이렇게 똑같이 삼투압이랑 그래프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요게 지금 수분 흡수력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V2랑 V3랑 비교했을 때 흡수력 누가 더 커요? 지금 V2가 훨씬 크죠? 흡수력 그래프도 이렇게 삼투압이랑 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최대 팽윤 상태이고 흡수력이 0인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V2일 때 흡수력은 V3일 때 흡수력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니은 보기는 맞고요. 마지막 나 같은 경우에 나는 V3일 때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원형제 분리가 일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V3는 이미 팽윤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V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형제 분리가 일어난 요 V1일 때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우리가 요거 식물세포의 뭐 흡수력, 삼투압, 그리고 팽합 요런 거 관계에 비교하는 요 그래프랑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삼투 현상까지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능동수송과 세포 내 섭취 그리고 세포 외 배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